전국의 피스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1월 25일 PD뉴스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동계 피스 디자이너 쇼케이스 프로젝트 공모전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총 23팀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은 1월 31일까지의 활동 기간을 가지고 3월 9일 쇼케이스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스 디자이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 디자이너 글로벌 액션 인 캄보디아 캠프 사전 준비가 1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작년 여름 글로벌 액션 인 캄보디아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통일생활 환경교육 특강이 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김현태 대표의 환경교육과 전우진 강사의 통일생활교육은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진 교육이었습니다. YSP 광주 전남 제주지회의 PD 블로깅 활동입니다.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총 24명이 활동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블로깅 실천 감사합니다. 2024년 동계 PD 어셈블 자기주도 학습 캠프가 1월 27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학습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피스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영상 PD100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장과 나눔을 위해서는 배움과 또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책 읽는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피드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송진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로 두 번째 촬영하게 된 감사하게도 두 번째 불러주신 27살 조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하고 또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 박영미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편안하게 저희끼리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이제 물어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궁금했었던 거는 보통 이제 주로 어떤 분야의 책들을 좀 즐겨 읽으시는지. 네. 저는 항상 이 발음할 때마다 많이 놀림 받는데 에세이 어쨌든 편하게 하세요. 글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소설도 좋아하는데 소설도 추리 소설이나 약간 스릴러나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판타지, 로맨스, 말랑말랑 좋아합니다. 보통 뭔가 현실보다는 어떤 스토리 있는 그쵸? 그런 내용들을 전 되게 좋아하시는. N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네, 이어서 영민님. 저도 에세이 좋아하고요. 또 자기계발서 책 그리고 요즘에는 심리학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소설은 안 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얘기 들어서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전에는 사실 소설을 아예 안 봤었어요. 소설은 뭔가 저는 극 S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가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위한 책 읽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독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나였으면 절대 안 골랐을 것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소설과 문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은 그냥 잡식으로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물으면서 또 하나 이제 같이 궁금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나는 이때 책이 끌리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책 읽으세요? 아, 네. 저 뭔가 두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떨 때는 뭔가 답을 찾고 싶을 때 뭔가 고민이 들거나 이런 답은 뭔가 책에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책을 찾아보고요. 또 다른 때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을 때 약간 일상이 무료할 때 그럴 때 좀 신선함을 느끼고 싶을 때 그냥 책을 이렇게 들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답답할 때 뭔가를 해소하는 그 수단이라 해야 될까요? 그 수단으로 어떤 사람들 막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완전 집순이라서 가만히 저만의 시간에 집중했을 때 그게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어쨌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데 최근에 그 수단이 좀 책이 돼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휴식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책을 보는 그 온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저는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 다 엄청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르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잘 읽지 않는데 뭔가 책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꾸준히 읽기 위해서 이제 2주에 한 권씩 읽어야겠다라는 그 데드라인을 조금 정해놓고 그 주기로 읽는데 이제 책만 읽으면은 사실 그 시기를 자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읽기 위해서 독서 토론이라는 장치를 두고 모임에 참가를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책을 2주에 한 권씩 읽어야겠다. 그렇게 좀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는 타이밍은 오히려 진짜 책 읽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이제 읽어야 돼 라는 타이밍에 가장 많이 스스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상의 무료함을 느껴서 새로운 자극이나 아니면은 하고 있던 거에서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책을 또 찾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안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리드위드 독서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내가 왜 책을 읽고 있지? 다른 책 읽는 사람들은 왜 책을 읽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책을 읽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왜 언제 책을 읽는지를 느껴보고 싶었는데 책이라는 게 사실 막 이렇게 한 권, 두 권 읽는다라고 해서 변화가 막 찾아오고 막 갑자기 내가 인생 책을 만나져서 막 좀 바뀌고 뭐 이런 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실제로 읽었었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책이 바탕이 돼서 정말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모두가 다 꾸준히 20몇 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내 안에 축적되는 거에 있어서 뭐랄까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진다 이런 느낌을 좀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는 그냥 꾸준히 해야겠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뭘 바꾸고 싶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주식을 투자한다, 뭐 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나의 외적인 물질적인 부분이라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한 방의 변화를 꾀하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소스가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는 그런 걸 투자를 못했는데 근데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그럼 나는 지금 미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나 자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책을 읽고 있지 않았나 네 좋다.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저도 아까 전에 그렇게 뭔가 읽고 싶을 때 어쨌든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맞아요. 못 읽게 될 때가 많아서 결국에는 내가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어려워져서 이렇게라도 시간을 갖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어느 주기로 얼마나 읽으세요? 주기. 네. 저는 그래도 목표는 있거든요. 책을 오. 읽을 때. 네. 그 사실 이 책을 요즘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게 과제 때문도 있었어요. 과제는 무조건 한 달에 2번 책 읽고 서평 쓰기라는 과제가 있으니까 한 달에 무조건 책을 읽어야만 해라는 약간 압박감에 있어서 무조건 2권은 읽어야겠다였는데 이제는 그 책 자체에 빠져버렸다 보니까 과제의 느낌보다는 그 이상으로 더 읽고 싶어의 오. 마인드가 네. 돼서 적어도 한 달에 4권 읽기라는 와. 목표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창 최근까지만 해도 그거를 거의 꾸준히 지켰어요. 그러면 거의 한 일주일에 1권 읽는 꼴이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름의 목표는 한 달에 4권 이상 읽기였습니다. 엄청 많이 읽으시네요. 예. 야. 저는 한 달에 2권 정도 읽어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연말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서 맞아요. 그런가 책을 못 읽고 있는데 그래도 읽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뭔가 주기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한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그 책이 좋으면은 그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책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바로 봐요. 이어서.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2권 뭐 이렇게도 읽게 되고 그래서 뭔가 주기가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달에 그래도 2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많이 읽으시네요. 얼마나 읽으세요? 많이인가? 저도 2주에 한 권. 2주에 한 네. 권. 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책에서 소개되는 다른 책들. 네. 저도 그런 거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음. 그런 것도 확실히 좋은 책이 얻어 걸릴 때가 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같은 이제 책 읽는 사람으로서 보통 책을 어떻게 픽하시는지 자기만의 책을 뭔가 고르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골라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첫인상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의 첫인상처럼 책에도 약간 첫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그 그림은 책 표지의 그림은 별론데 색감이 좋으면 이거 색감이 예뻐서 읽고 싶어. 라거나 아니면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면 이 제목 좀 끌리는데 읽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첫인상 책에 대한 첫인상이 되게 폭이 좀 커서 어떤 책을 골라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좀 좋은 첫인상의 책들을 그냥 다 책장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그날의 저의 기분에 따라 오늘은 이런 기분이니까 이 색감의 책을 읽어야겠다. 오늘은 이런 기분이니까 이 제목의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의 기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책을 고르는 약간 2번의 선별 작업을 거쳐서 읽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신기하네요. 그렇죠. 보통 저는 어떤 제목과 목차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서평과 줄거리 전 절대 서평 1절 안 좋아해요. 리뷰 무조건 보고. 그러니까요. 전 절대 안 보고 별점이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게 진짜 책, 그 종이책의 경우에는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이 평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요즘에는 너무 어플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어플이나 미디어 쪽에서 본 거는 바로 그 평점이 그쵸. 나오잖아요. 별점이나. 근데 그게 별점에 약간 저는 책이 좌지우지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별점이 낮아도 읽는 사람에 따라 재밌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1절 안 봅니다. 오히려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 책을 놓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냥 저의 첫인상으로 뽑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기분에 따라 하나하나씩 골라서 보는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느낌?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일단 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평 그리고 뭐 리뷰 그리고 목차에 내가 뭔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뭔가 읽고 싶은 그런 내용의 키워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책을 고르고요.
막 유행하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은 사실 읽고 싶지가 않아져요. 음. 아 이거 이상한 고집인데 너무 읽고 공감돼. 싶지 않아져요. 하지만 읽어요. 그거는 그 내가 유행하니까 읽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래 너가 좋은 책인지 하는 아주 거만한 태도이지. 대박이다. 왜 너가 그렇게 유행을 타고 너가 베스트셀러야? 인기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음. 사람들이 왜 이 책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들 그런 너무 거만한가?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으로 읽었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약간 그렇게 봤던 게 읽고 나서는 저 너무 재밌으니까 역시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었어요. 소설 제가 안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표지 자체도 너무 약간 유행 타는 것 같은데 했지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술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저랑 좀 반대인 게 저도 왜 도서관 같은 데 가거나 하면 이달의 도서 뭐 이러면서 아, 막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막 이달의 베스트셀러 그런 거 보면 너가 베스트셀러야? 많은 사람들이 읽어? 그럼 난 안 읽어? 약간 이렇게 하거나 안 읽거든. 뭔가 약간 욕심이고 약간 신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읽었어? 그럼 난 안 읽어.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어서 좀 안 읽게 되는데 근데 그런 책 안에서도 일단 표지만 볼까? 하고 표지 봤다가 좀 좋은데? 하면서 한두 권 정도 읽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 말처럼 이달의 도서인 이유가 있구나. 재밌긴 하네. 약간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반응은 항상 좋았지만 처음에는 약간 심보로 안 읽어. 나는 유행에 따라가지 않겠어. 약간 난 달라. 난 달라. 나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 타협하지 않겠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안 읽고 좀 욕심을 많이 부려요. 고집이죠, 똥고집. 그리고 지인 추천. 맞아요. 추천해주신 맞아요. 책은 꼭 읽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추천해준 책이라서 뭔가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추천책. 그리고 사실 추천해준 책들이 거의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그것도 이제 갑자기 대뜸 추천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야 너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읽은 책들은 조금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진짜. 그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추천하는 사람도 그 추천을 할 때 뭐 아무거나 추천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 책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재밌게 읽을 수 맞아요. 있어야지 자기도 추천을 읽어보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누군가 책 추천을 해주면 꼭 그 책은 읽어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앞에서 사요. 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왜냐면은 와. 당장은 뭔가 도서 리스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 리스트가 있어서 그쵸. 바로는 못 읽는데 일단은 거기에 하나 또 넣어놓는 좋다. 느낌. 그래서 일단 사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누가 추천해준 책인데 또 읽어봐야지 하고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읽고. 와, 그러고 저도 완전 있습니다. 비슷해요. 추천 받으면 요즘에는 저는 원래 종이책을 읽어 파였는데 요즘에는 이걸 얘기해도 되나? 밀리의 서재? 밀땡 서재. 네, 밀땡 서재. 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장 그 기능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이미 제가 쌓여져 있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일단 순서대로 읽고 이 다음에 읽어봐야겠다 하고 미리 담아놔요. 그래놓고 눈이 가면 읽어보고 그래서 그 영미가 추천해준 책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책도 나중에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책을 주기랑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읽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다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한 거를 느꼈고 또 그러한 이유에서 책 읽는 행위 자체를 책을 안 읽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권해주고 싶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좋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뭔가 성인이 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제가 최근에 책에 대해서
아는 지인분이랑 이야기하다가 말씀해 주셨던 건 책을 읽으면 그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언어 그거의 폭이 훨씬 풍부해지고 넓어지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걸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의 측면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도 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해 주신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의 영향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단어들을 약간 조합해서 정리해서 뱉을 수 있는 그 능력치가 확실히 더 향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조금 어렵다, 책 읽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 명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장르 중에 에세이가 있잖아요. 그게 네. 진짜 진입 장벽이 낮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많은 작가분들의 생각이 직관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책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입문하시면 책의 재미도 느끼면서 동시에 약간 그런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도움을 저도 받고 있고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 공감됩니다. 네, 저 책을 읽다가 내가 이런 감정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맞아. 너무 많이 느끼고 내 생각이랑 왜 이렇게 똑같지? 맞아.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책이 정말 참 그런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언제 두 분 다 책 읽고 글쓰기를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그 책 읽기 과정 안에 그 서평 쓰기까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느낌과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다 읽자마자 바로 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올리는 것까지가 완료돼야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책으로 안 넘어가요. 무조건 약간 루틴이에요. 엄청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을 확실히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네. 것도 있지만 글로 적는 거 적었을 때가 약간 내가 이런 말투로 평소에 말하구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이런 단어를 자주 쓰구나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 글을 깔끔하게 적는 방법도 저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그게 말하는 것까지 이어져서 바로 글 쓰는 것까지 가는 스텝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는 그 과정이라서 무조건 그 루틴은 무조건 지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냥 표시뿐만 아니라 밑줄이나 표시뿐만 아니라 그냥 쓰는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문구에 대한 내 생각들이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정리할 겸 이제 서평을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어떤 책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그냥 기록만으로 남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평까지 쓰고 싶어지는 책은 서평까지 쓰고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맞아요. 근데 책을 읽고 글까지 써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진짜 책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났었을 때 쉽게 잊히는 책들이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기억에 남아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차이가 저도 기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게 될 때 뭔가 정말 책을 쓴 저자와 소통을 하는 듯한 그러한 효과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넓어지고 표현하는 언어가 다양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평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 에세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책에 대해서 전에는 책을 안 읽는 파이고 직접 내가 경험을 하면서 뭐든지 다 깨닫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많이 남겨주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에세이들을 특히 저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자기의 책을 쓰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얼마나 그 책을 열심히 잘 내서
그 저자의 자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썼을까라는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책들은 쓰기 위해서 뭐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이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서 아 정말 나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되게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끝도 없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다 얻어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까 영민님이 얘기했던 아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러한 문장이구나. 아 되게 아름답다. 나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막 되게 많이 얻게 완전 되고 공감.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언어와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맞습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 둘 다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사실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원래 책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책 읽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약간 정체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초등학생 때 학교하면 맨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장르, 좀 공포물 이런 거 아까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르 다 빼고 거기에 있는 책을 다 읽어서 그 도서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만큼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입시 스트레스, 네. 학업 스트레스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게 됐는데 이 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빠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게 딱 정체기가 오면 손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다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의 형식으로 책을 다시 접하게 됐는데 다시 새롭게 좀 그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빠지게 돼서 다시 시작한. 그래서 중간에 정체기는 있었지만 네 그렇게 착착착착 읽어나갔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거의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이제 사실 저의 가장 큰 어떤 약간 다이어트처럼 매년 노력하지만 매년 실패하는 게 책 읽기였거든요. 이제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약간 그 뭐랄까 딱딱하고 이 지루한 느낌. 뭔가 읽었었을 때 이 책은 몇 페이지까지 있지? 430페이지까지. 여기에서 오는 그 압박감과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도서관이랑 서점을 이제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면은 이제 힐링을 하고 맞아요. 좀 뭔가 휴식의 느낌으로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가면은 압박감을 받고 약간 그 책들에게 이렇게 힘이 빨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요. 와 진짜요? 뭔가 와 이렇게 책이 많은데 내가 어디서 책을 골라야 되지? 여기서 나랑 맞는 책이 어디에 그럴 수 있지? 있겠다. 내가 과연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있을까? 그냥 평생 책만 읽어야 이 책을 다 읽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와 맞는 책을 찾을 수 있나?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보면은 책을 다 읽고서 이 책은 정말 나랑 잘 맞는다. 좀 안 맞는다. 배울 게 많이 없었다.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갈리는데 그 다음 책은 또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 저에게 큰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네. 도서관을 점령한 네, 좋았어요. 그니까요. 저는 그 책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요즘에 대형 서점 가면 맡을 수 없지만 그 책방이라고 하죠. 그 포장지에 안 쌓여져 있는 책들이 막 꽂혀져 있는 그 빈티지한 책방들에 가면 그 책 냄새, 그 종이 냄새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맡으면서 책 안 읽더라도 그것만 맡으면서 힐링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는 못 갔지만 작년에도 갔고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책방 그럼 한 번씩 가보고 책 냄새도 그냥 좀 힐링이 있어서 그냥 그 책이라는 하나의 그 매개체에 그냥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문득. 완전 추천하고 싶은 북카페가 있네요. 오. 나중에 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네. 영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한창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꿈에 대해서 뭔가 네. 많이 꾸고 나는 이제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때에 그런 책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뭔가 사고가 뭔가 넓어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책을 좀 읽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진로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기 싫지만 억지로 이렇게 찾아 읽었었어요. 그때 조금 책을 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제 대학생 되어서 좀 더 즐기면서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네. 진로 고민을 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어떤 책들 많이 읽으셨어요? 그때 이제 자기계발서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그 이후 그리고 소설책도 그때는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좀 그땐 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두꺼운 책들을 많이 읽고 그거를 막 이틀 3일 동안 맨날 그것만 막 이렇게 진짜 몰입해서 엄청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도 책이라도 읽은 게 어딘가 하면서 칭찬하고. 어떻게 책에서 진로는 좀 찾으셨나요? 책에서 찾지는 못하고요. 아쉽다. 역시 진로는 현실에 있죠. 그렇지만 그랬군요. 영감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그 책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 읽기에 재미를 붙여줄 수 있을까? 혹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곤 하는데 아마 제가 책 읽기에 대한 약간 알러지처럼 거부 반응이 이제 마음의 장벽이 되게 두꺼웠던 그런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점점 되게 뚜렷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글쓰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저자와 내 생각이 다르다. 나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더 책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은 책을 읽고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즐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서로 간의 다름을 되게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그런 걸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이 책을 읽고서 뭔가 질문을 꺼냈는데 그 질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의 포맷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면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 저런 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지? 무슨 나무가 되고 싶냐고요? 전 그냥 사람 할 건데 뭐 이런 뭐랄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저를 많이 알아갔던 부분에서 전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으로도 또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었는데 뭐 너무 많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 추천 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추천하는 그 방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선물로 책을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 선물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선물로 주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책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약간 맞춤 한정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책을 좀 멀리 했을 때 책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선물인데 책?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걸 일단은 그래도 그 사람한테 티를 낼 순 없지만 일단 받고 꽂아놨죠. 근데 문득 갑자기 딱 시선에 딱 닿으면 저 책을 선물 받았네. 한번 읽어볼까? 하고 딱 읽었을 때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면서 선물해 줬는지가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서 이 책 재미있게 읽었으니까 다음은 약간 이런 책을 읽어볼까 하는 연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추천 플러스 책 선물 선물이라는 장치도 오. 상당히 책을 입문하기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을 이제 읽으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 이럴 때라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재미를 뭔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금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책 이렇게 표지, 디자인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볼 때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뭐 책 표지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마다 이제 번역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종종 표지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게 제일 예뻐 보이는 표지 디자인이다. 근데 한 번은 책 추천을 받았는데 표지가 너무 구린 거예요. 이 책은 60년대에 나왔나 70년대에 나왔나 디자인이 왜 이런 상태지? 나였으면 절대 안 봤을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약간 읽긴 읽었죠. 읽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표지까지 옛날 분이신가? 이런 책 읽으시는 분인가? 막 이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저랑 잘 맞고 제 어떤 인사이트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 책도 나름대로 되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으면서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이러한 포장지에 담았을까?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요즘엔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표지 대결처럼 다들 맞아요. 엄청 진짜. 예쁘고 막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들과 함께 막 음. 리뷰와 그런 추천사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보통 잘 안 읽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책에 이제 처음 재미를 붙여주면 어떨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대한민국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에게 좀 책을 추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주셔도 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좀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네.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책인데 두 분이 그 소설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는 하셨지만 소설을 가져왔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설인데 구독자분들도 읽으셔도 되고 그 메리골드 마법 세탁소라는 책이에요. 소설이고 출판사는 북로망스 책이고 이번 연도에 나온 이번 연도 3월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그 책도 아까 그 시각적인 그 자극이 크다고 했는데 그 책도 표지가 너무 예뻐요. 표지가 너무 예쁘고 그 제목 자체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딱 보자마자 저는 이 책은 무조건 오늘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읽어야 돼라는 욕구가 오랜만에 들었던 책이어서 책장에 고이 넣어놨다가 제가 하루 되게 빡세게 업무를 마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 업무를 착착착착 잘 마무리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 필요해. 그 선물을 뭘로 하지? 이 책을 읽어야겠다 하고 저한테 준 선물로 읽었던 소설인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자기 우울한 그런 점이 있는 거를 빨래 얼룩으로 비유를 해서 그거를 그 주인공과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 주인공과 뭔가 소통하고 그런 걸 다 털어내면서 마지막에 그 얼룩을 빨았을 때 다시 그 감정이 회복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얼룩에 비유를 하고 그 얼룩을 빨았을 때 다시 새롭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되게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썼을 때도 이 책은 정말 수채화 같은 책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읽으면서 책 읽는 게 아니라 좀 감상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되게 그 각각의 챕터들 속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다 그냥 이상한 고민이 아니라 저도 할 수 있는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고민들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 판타지스럽기도 하지만 되게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 인생 책이랄까? 약간
제가 가장 떠올렸을 때 기분 좋은 책 하면 그 책이어서 읽어보면 어떨까?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 책. 그래서 추천합니다. 되게 예쁜 책이에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네. 네. 아 저요. 저는 그 하나님께 전에 추천드린 책인데요. 그 마음의 지혜라는 책이고요. 김경일 작가님께서 쓰셨고 심리학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굉장히 그냥 제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민들, 우리가 정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다뤄가지고 각 챕터로 나눠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막 예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예시들을 막 해놓고 이제 뭐 되게 뭔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뭔가 되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해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들었던 생각이 SNS를 보다 보면은 뭔가 책을 추천하는 그런 뭐 광고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되게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사람의 이목을 이제 끌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은 피해라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이게 정답이다 하는 그런 책들이 그런 그 내용의 그런 SNS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에 찌들어진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뭔가 그렇게 좀 사람의 사고랑 마음들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책 추천까지 서로 한 권씩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뭐랄까요 소감 네 이야기 나누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조금 부담도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책을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또 새로운 좋은 책도 알아갈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유익했고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되게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내가 생각했던 그 책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아까 마음의 지혜라는 그 책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뭔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 그런 살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거는 이제 질보다 양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느껴봐야지 이제 또 행복을 더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행복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맛있는 밥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는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스포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서 실제로도 좀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책에서 뭔가 느끼고 그런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주변에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은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피드백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 7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유튜브 송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빵.